이런 사람은요, 왠지 모르게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서열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네, 안녕하세요. 뷰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책을 쓰는 작가 남인숙입니다. 최근에는 마음을 가지런이라는 심리 에세이를 펴냈습니다. 유튜브 어른성장학교에서 많은 분들과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 것과 그 사람이 정말 부티나 보이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돈이 많으면서도 인색해 보이고 저 사람 너무 없어 보여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인색하게 구는데요. 문제는 큰일에서 인색하거나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적은 돈에서 아끼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인색한데라는 그런 나쁜 인상을 갖고 또 저 사람과 소통을 했을 때 나한테 별로 득이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득이라는 게 반드시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준다, 무슨 경제적인 이점을 나한테 제공해 준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결론에 의하면은요, 사실 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인생에서 다른 면에서 관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 식사값 이런 거 정도를 절대 쓰지 않고 아끼거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면에서도 인격적으로도 관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에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인 이런 분과 함께 협업을 할까 말까 이런 것 때문에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분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제 한턱 쏘겠다 그렇게 하면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사주신 게 최소한의 금액인 국밥이었던 거예요. 저 국밥 좋아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심지어 맛집도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아무 국밥 이런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저분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혹시 사기꾼 아닐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부자들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오히려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곳에만 쓴다. 이런 거는 저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조차 못 쓰는 사람이면 사실은 그 정도 돈마저 없는 사람 아닐까? 약간 이런 신뢰성에 먼저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그분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냥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긴 시간이 지나서 그분과 함께 일을 하고 사업을 했던 분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 많은 피해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기꾼은 아니었어요. 진짜 부자가 맞기는 맞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게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득만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자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인색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 정말 없어 보여 하면서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자수성가해서 본인이 부를 일군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예민합니다. 본인이 여기에는 정말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쓰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아낌없이 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아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에 어떤 분과 같이 제가 차를 타고서 이동을 할 때였어요. 그분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우시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 이런 거 누리고 계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습니까? 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유료 도로로 잘못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1,000원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놀라셔서 그분이 제가 그때 오히려 더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에 이분들이 그렇게 예민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예민한 거잖아요. 그런데 타인을 향해서 그 아끼는 마음 이런 게 향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본인이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이런 것은 사실은 쾌락입니다, 그게. 아, 정말 너무 좋다. 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는 감정은 우리 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칵테일이 나올 때 그걸 느끼게 되는 건데요. 이 쾌락을 느낄 때는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런 자극, 좋은 거, 이런 거를 느낄 때 그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도달해야 우리가 아, 행복하다. 나 기분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성가해서 부자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그 역치가 이만큼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돈을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경험, 엄청나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나오는 쾌락 호르몬이 사실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 역치까지 올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평생 대대손손 먹고 살 만한 그런 돈을 벌어놓고도 집에서 그걸 돈을 쓰면서 즐기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바닥서부터 시작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 기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본인의 그 인색함과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관계를 새로 형성해 나가고 잘 다듬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인의 일상에서 그 시간을 충분히 쓰고 노력을 써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은 주변에 그런 투자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부자가 되는 데에만 그렇게 투자를 해서 관계를 제대로 유지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나중에 돈으로 새로 만든다? 이거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심리 때문에 다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뒤늦게 관계에 투자를 하고 내 마음을 쓰고 그랬는데 안 돌아와. 역시 인간관계란 부질없는 거구나. 이런 그릇된 결론을 내리고 다시 다른 쪽으로 돈을 새로 벌면서 돈밖에는 역시 중요한 게 없어. 인간관계란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귀티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부잣집 출신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뭐 이런 건데요. 그건 사실 여유라는 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여유라는 게 우리는 보통 뭐 금전적인 거, 돈, 그렇게만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옛날부터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은 사치를 누렸는데 그 사치가 반드시 돈만은 아니었어요. 시간적인 거, 노동을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에서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불편한 옷을 입는다든지 걸을 수도 없는 높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실용적이지 않고 쓸데없는 거에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 쓸데없는 걸 많이 할수록 부유한 거였어요.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두르던 가채 있잖아요. 그 가채가 정말 현대인의 시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 가채가요, 정말 기와집 한 채 가격이었다고 해요. 그 쓸데없는 거, 그걸 누리는 거죠. 실용적이지 않은 게 바로 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그 무의식을 건드리면은 실제로 돈이 있지 않아도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노년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정말 뷰티가 나 보이는 거예요. 왠지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닐 것 같고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살고 있고 뭐 그런 사람일 것 같은 인상을 저도 모르게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뭐 메이크업을 단정하게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동네 마실 나온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뭐 머리면 머리, 메이크업, 뭐 신발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하게 입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제가 곰곰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그분이 이렇게 툭 걸치고 있는 코트였습니다. 저 코트가 왜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그분이 입은 게 굉장히 소재가 좋아 보이는 밝은 아이보리색 코트였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검은색의 같은 재질이었다면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겨울 코트가 그렇게 밝은 색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의 여유를 암시합니다. 일단 때가 너무 잘 타잖아요. 우리가 드라이를 한번 맡기려면은 정말 뭐 세탁비가 몇만 원 들죠. 그런 옷들은. 그런데 이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때 타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저렇게 흰 코트를 입는 사람? 왠지 여유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뭐 며칠 걸리잖아요. 세탁소에 맡기면. 그동안에 입을 옷이 또 겉옷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라는 암시도 되고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뭔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향유하고 있다. 이걸 우리 무의식에 감지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 같아도 겨울 코트를 살 때 일단 뭐 하얀색, 정말 스치면서 누가 커피만 튀겨도 너무나 티가 날 만한 그런 옷은요, 그냥 거부감이 확 듭니다. 왠지 모르게 무의식에 거부합니다. 그게 보통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귀티 나 보이기 위해서 무조건 흰 코트 사세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유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옷들, 굉장히 귀티나 보이는 옷들, 그런 것들은 공통점이 소재가 천연 소재입니다. 뭐 울이라든지 실크라든지 그냥 봐도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걸 입고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림질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가장 보기 싫은 옷이 또 그런 천연 소재 옷이에요. 왜냐면은 이걸 입고 조금만 뭐 앉아 있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몸 쓰는 일을 하거나 많이 걸어 다니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구김이 갑니다. 인공적인 뭐 가공 뭐 이런 거를 특수하게 한 것이 아니면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멋지고 귀티나 보이는 옷을 유지를 하려면은 정말 꼼짝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협찬받는 연예인들 있죠. 그분들 앉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일상에서 멀어진 상태가 있어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걸 흉내내려면은 다림질하면 되죠. 원래 청바지 뭐 다려 입는 거 아니다. 오히려 좀 뒤처져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통은. 근데 저는 청바지도 다리시라, 면티도 다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리거든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요, 있어 보이는 것 자체가 나이 들어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면티 같은 것도 좀 실켓 가공이 된 비싼 원단이 있거든요. 똑같은 면이라도 비싼 면이 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유행하는 브랜드에서는 그런 옷감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고급스럽게 안 만들어요, 일부러. 그래야 더 트렌디해 보이고 젊어 보이거든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좀 발랄하고 어려 보일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한다면은 귀티, 있어 보이는 거, 부티, 이런 거는 사실 살짝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귀여움과 부유함, 이게 공존하기가 쉬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나서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런 게 목적이시라면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도 몇 가지 그 포인트를 자극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장에 가까운 옷을 입을수록 좀 더 있어 보입니다. 100만 원짜리 명품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 그리고 20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습니다. 첫인상을 봤을 때 누가 더 귀티가 나 보이냐면요, 그냥 정장 입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더 귀티가 나 보입니다. 강의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그런 지인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그런 콘텐츠로 가공을 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 캐주얼한 옷을 입고 강의를 보통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강의를 갔을 때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아유,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옷 좀 사 입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또 그래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첫인상과 더 나은 대접, 그런 인상을 원하신다면은 정장에 가까운 옷을 다려서, 실밥 같은 거 나온 거 있으면 다듬어서 그렇게 하고 다니시면은 훨씬 더 귀티가 나 보이실 거예요. 사실 식사 자리에서 가장 귀티가 나 보이려면은 그 식대를 내가 지불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자, 적은 돈을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없어 보이는 행동인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때 태도 같은 것,
그런 것에서 한번 그 열쇠를 찾아보자면요. 사실 먹을 때 나쁜 습관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밖에서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을 비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가정교육을 못 받았네. 그게 가장 원초적으로 욕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공격성이 있는 발언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배경에 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먹는 습관 이런 거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냐 이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나쁘면은 저 사람은 가정교육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교육 수준이 낮은 집안, 무엇인가 좀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일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하고 정말 먹으면은 좀 약간 입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본인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요. 쩝쩝 소리를 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의식을 못하죠, 본인은. 그냥 먹으면 이 정도 소리는 누구나 다 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식당이 있으면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을 못 해주죠, 보통은. 또 입을 벌린 상태에서 씹는 분들이 있으세요. 입을 벌린 상태에서 씹고 이야기하면 입안에 음식물이 보이죠. 그걸 어려운 사람들이 얘기는 못 해주지만 속으로 나쁜 인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식기를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를 너무 심하게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끽끽하는 그런 긁는 그 젓가락 긁히는 소리 이런 걸 굉장히 습관적으로 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식사할 때 굉장히 없어 보이는 인상을 그 무의식의 연결로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원래 사람이 먹는 모습을 예로부터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뭐 먹방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고 또 먹을 것을 나누는 그 자리 자체가 교감을 하고 또 친교를 다지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 있는데요. 우리 무의식 안에는 사실 다 그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거는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 유럽에서 영화 같은 장면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 이런 거 보면은 상류층의 식탁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긴 식탁에서 두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양쪽 끝에서 각자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몇 미터인지를 몰라요. 상대편과. 예전에는 그게 저럴 거면 왜 같이 밥을 먹지? 하고 몰랐는데 사실 그게 먹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서로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겁니다. 친분이 높을수록 서로 멀리 떨어져서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한국은요. 각자 독상을 받았습니다. 각자 한 사람이 일일 일상으로 따로따로 차려서 조금 떨어져서 밥을 먹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전쟁과 뭐 이런 걸 겪으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큰 상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 것이 전통적인 것 뭐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사실은 멀리 떨어져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육을 받을 때는 식사할 때 말하지 마.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밥 먹을 때는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얼마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탐 부리는 거. 이거 굉장히 없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사실은. 무언가 같이 이렇게 쉐어해서 먹는 것들.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거나 독점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른 척 하지만 다 티가 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는 티를 안 내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 또는 지인들, 직장 동료들 이렇게 자주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식탐을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식탐은요, 단순히 먹을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 이런 결핍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상담을 받아야 할 만한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먹는 걸 나누는 게 너무 싫어. 저 사람이 내 것까지 먹을까 봐 불안해. 뷔페에 가면 입맛이 없어져. 이런 경향을 내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건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종류의 결핍이 있구나. 이걸 알아채고 그걸 고쳐야만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굉장히 참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는 거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굉장히 비위가 상할 수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조심을 하신다면 훨씬 더 먹을 때도 있어 보이고 귀티나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의외로 굉장히 없어 보이는 행동 중 하나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왠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부분적으로는 아끼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색한가?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한 행동을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어떤 분은 굉장히 부자고 뭐 그렇기는 한데 연료를 그렇게 아끼세요.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난방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 하나에만 난방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재벌군에 들어가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이분들은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아까운 거예요. 저도 공중 화장실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그냥 흐르고 있다? 그럼 그게 제 돈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그게 아깝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누구나 내 삶 안에서 그렇게 아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정보를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게 같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람 굉장히 부티나 보이고 왠지 모르게 귀티나 보였는데 또 이런 면이 있었네? 뭐 그런 인상을 받게 되면서 없어 보여.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저 사람 굉장히 잘 나가네. 좀 귀티나 보인다. 부티나 보여.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회사도 예전 같지는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어렵구나. 그래, 요즘 경제가 그렇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나 빚이 5천만 원 있어. 오히려 벌지는 못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일이고요. 그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수록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낮춰보게 되는 부작용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 정보를 얘기를 안 하면서 좀 약간 음흉한 사람? 뭔가 벽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내 정보를 이야기하고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미리 선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하자. 그렇게 미리 정한 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선을 넘을까 말까 하고 있네? 그럼 거기서 멈춰야죠. 이게 실제로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정보를 조절을 못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증상을 흔하게 보입니다. 우울증의 증세로 또 그런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ADHD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정서적인 이상, 그런 것의 신호로 정보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요. 상대방이 여기까지는 좀 듣고 싶어 한다. 그럴 만한 걸 생각을 해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 그게 왠지 모르게 귀티나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진짜 부자들은요, 본인이 부자처럼 보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처음 봤을 때 저 사람 부자 같아, 부티나 보여,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타인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본인을 표현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미 내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부자라는 걸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좀 부티나 보이고 싶어하는 이유는요,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외향으로 그걸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에서 이런 특징이 있으면 진짜 부자다, 이런 말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본인들이 외모에 관심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있겠죠. 부자들도. 이런 경우는 자기의 취향을 철저하게 따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유행이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뭐 부티나 보이거나 귀티나 보이는 옷차림, 그런 걸 신경 써가면서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입고 싶은 대로, 꾸미고 싶은 대로 꾸밉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내가 보기에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는 인상으로 나는 보이고 싶어. 난 이게 예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느끼면은 그냥 스타일링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죠. 그냥 멋지다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게 우리가 귀티나 보이고 싶다. 이런 욕구잖아요. 이런 거는요. 사실 비즈니스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면은요. 이렇게 안 좋게 잘 안 되고 있는 곳이랑 우리가 협업을 해도 될까? 당연히 파트너로서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 귀티나 보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웬만큼 좋은 차를 또 타고 이렇게 연출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선을 넘어가면 그걸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요, 깔끔한 옷차림, 옷을 다려서 입는 거, 뭔가 여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걸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보풀 제거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겨울 코트 입으실 때. 겨울 코트는요, 비싼 것을 입어도 이렇게 팔 부분이나 그런 곳에, 그리고 겨드랑이가 닿는 부분, 이런 데 보풀이 일어납니다. 비싼 원단이라고 해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풀이 없는 옷을 대부분 입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걸 입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뭔가 내가 직접 나서서 몸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미지, 그걸 표현을 하려면은요. 보풀 없애면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 코트를 입고 내가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치 그냥 우아하게 서 있는 사람인 것 같은 이미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나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상을 줘. 이런 걸 형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도에서도 항상 여유가 있는 게 중요해요. 뭔가 만나면 항상 지각해. 항상 지각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겁지겁 들어와. 이런 사람은요. 왠지 모르게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미안하잖아요. 늦게 오면. 근데 그 미안함을 본인이 뭔가 조급해 보이는 태도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 서열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품격 있는 사람, 또 귀티 나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싶죠. 근데 그것은 반드시 돈을 많이 쓰거나 뭐 명품으로 두르거나 이런 걸 통해서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태도, 말,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것에서 진짜 귀티가 나온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뷰 인사이드였습니다.